눈높이를 직원들에게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제가 세웠냐면 무조건 재미있게 하자. 직원들이 굉장히 고루하다고 하는데 보안도 충분히 재미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자라는 생각에서 한번 재미있게 보안 정책을 펼쳐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자주 변화를 줘서 지루하지 않게 느끼게끔 하자. 이런 생각. 그리고 이걸 하다 말다 하는 거는 좀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왕 할 거라면 이런 활동들을 좀 꾸준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보안 활동을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교육 담당자에게도 굉장히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재밌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 교육 담당자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직원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마치 같은 옷 다른 느낌처럼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방법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번에 작년이랑 주제는 똑같은데 뭔가 좀 다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뒷일을 꾸준히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둘이 서로 시너지를 내주면 회사가 더욱더 안전한 보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얘기고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어택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해킹 시도들이 있고 마지막에 보면 베러 타겟팅을 해서 훨씬 더 많은 디바이스,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 훨씬 더 많은 환경들이 보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IoT가 가장 큰 컨선이죠. IoT 기반의 보안을 어떻게 적용하고 IoT 환경에서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굉장히 확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클라우드 자체를 쓰기도 바쁜데 클라우드 자체를 적용하지도 못했는데 클라우드에서 어디서 보안을 한다?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했었죠. 여태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전 세계 인터넷 트렌드라든가 전 세계 데이터 센서 구조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론들도 대부분 비슷하고요. 오늘 나와 있는 이쪽에 보시는 대부분의 벤더들, 어플라이언스 베이스 장비들 하는 것들도 대부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싸우면 망가지는 건 우리 가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싸우냐고요? 바깥단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디도스든 어플리케이션 공격이든 공격에 들어오는 쪽에서 맞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사이버 출입국 관리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처음에 공항 가서 들어갈 때 출입국 관리소에 들어가죠. 이 사람이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범죄자가 아닌지 한국에서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들어가면 또 뭐예요? 미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또 검사를 합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 들어와서 이슈를 생길 사람인지 아닌지 범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보죠. 똑같이 이쪽에 있는 공격자나 유저가 이쪽 데이터 센터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일단 먼저 걸러내는 거예요. 디도스 공격자인지 아닌지, 웹에 대한 공격을 하고 우리 사이트에 대한 이슈를 일으킬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서 방어를 시작해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정책이 가능합니다. 내부에서 내부 통신 중에 500메가 이상, 그 다음에 세션 길이가 이렇게 장기간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경보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지면 최소한 내부에서 서버에서 뭔가 DB 관리자가 평소에 하던 일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면 집을 하겠죠. 저걸 다 던질 수는 없으니까 집을 하면 한 230메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외부에 저희 그냥 테스트 삼아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봤거든요. 올려보니까
결국 이게 443 통신은 하는데 데이터는 UDP더라고요. 구글 드라이브가 UDP를 쓰나 봅니다. 근데 그걸 정책으로 이렇게 보면 외부로 가는 거는 뭐 100메가 이상. 구글 드라이버가 아니고 CNC 서버였다면 이게 이제 최초 접속한 IP, URL 이런 정보들이 떴을 테고요. 이 단계에서는 빨리 조치를 했다면 고객 데이터 전체 중에 일부만 나갔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보낸 이메일에 동생 가족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안 열어요? 집을 풀었는데 그냥 그 스크린 세이버 SCR 파일이 있었고 그 실행해 보니 동생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거 안 누를 수 없죠.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아무리 교육해도 그건 좀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로그를 다 모으셔야 됩니다. 각각 50개 사셔도 보안 제품 50개 사셔도 의미 없습니다. 한 군데 다 모으시고요. 모으는데 그 모아놓은 걸 다 매뉴얼하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 SIEM 같은 도구들이 좀 필요하시고 그 SIEM이라는 도구는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의 전문가랑 같이 운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Co-Managed SI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anaged SIEM 하시고 외부의 Threat Intelligence 반드시 피드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APT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거기에 4,5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이동통신에 가입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1인 1디바이스 이상의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기업에서도 이제 모바일 기기를 엔드포인트로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무슨 얘기냐? 첫 번째, BYOD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단어, 친숙한 단어죠. 곧 여러분 개인 소유의 단말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무 서비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주로 BYOD 폰을 대상으로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CYOD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MDM, MAM 이런 거 다 알겠는데 MCM은 뭐냐? 솔루션이 아니고요. 하나의 개념입니다. 모든 컨텐츠를 보안하고 관리하는 모든 영역을 다 MCM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입 통제까지를 포함한 기업 모빌리티에 있어서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EM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모바일 보안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서 보시는 게 모바일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또는 생소하다? 이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어떤 것들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조각맞춤 하듯이 맞춰나가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